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 8회 1과목 공기조화설비. 문제 1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온수난방은 열 용량이 크고요. 현열로 난방합니다. 2번 전기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적어 유리하다. 적지 않고 상하 온도차가 큽니다. 불리합니다. 3번 복사난방은 급격한 외기 온도의 변화에 대해 방열량 조절이 우수하다. 급격한 외기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방열량 조절은 불리합니다. 4번 온수난방의 주 이용률은 온수난방의 정발잠열이다. 정발잠열이 아니고 현열로 온수난방은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일반적인 지출구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라이트 트로프, 아네모스텟, 머시룸, 웨이형. 1, 2, 3, 4번 중에 나머지는 다 천장형인데 머시룸만 바닥이나 벽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지출구 종류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머시룸형은 천장이 아닌 주로 바닥에 설치하는 흡입구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취급이 간단하고 각 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며 공사기간 및 공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패키지, 복사, 인덕션, 이중 유니트 방식 중에 복사, 인덕션, 이중 덕트 방식은 중앙식이고 패키지 방식은 개별 방식이네요. 그래서 독립적 운동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패키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패키지 유닛 방식은 각 층을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이 간단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 1번 패키지 유닛 방식이 됩니다. 문제 4번 공조 방식 중 각 층 유닛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송풍 덕트의 길이가 짧게 되고 설치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2번 사무실과 병원 등의 각 층에 대하여 시간차 운전에 유리하다. 각 층 유닛 방식은 시간차 운전에 유리합니다. 4번 각 층에 슬래브 관통 덕트가 없게 되므로 방지상 유리하다. 맞습니다. 4번 각 층에 수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누수 염려가 없다. 각 층에 수배관이 감으로 누수 염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각 층에 수배관을 해야 하므로 누수의 우려가 있다. 각 층 유니트 방식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각 층 유니트 방식을 3개 층으로만 한번 그려보면 각 층이 있고 이쪽은 지하층이면 여기에 보일러나 냉동기 등을 설치하고 각 층별로 패키지 유닛들을 설치해서
덕트로 냉풍을 쏘아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쏘아주는 겁니다. 이때 냉수는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는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고 리버스 리턴으로 이렇게 당겨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배관이 각 층마다 다 있으므로 누수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포인트 참고하시고 각층 유니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5번. 전 열량에 대한 현 열량의 변화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우선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현열비는 전열 분의 현열이 되고 전열은 현열 더하기 잠열, 현열 더하기 잠열을 전열이라고 하고 위에 현열 이렇게 돼서 현열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열비입니다. 정답 포인트로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 SHF는 전열분의 현열, 현열 플러스 잠열은 전열이고 현열비가 됩니다. 정답은 1번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현열 및 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름철 인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아니다. 현열 플러스 잠열이 있습니다. 2번 공기조와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과 잠열로 구성되어 있다.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은 현열뿐이다. 예, 맞습니다. 유리창으로 여름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열은 QS는 KA 델타 T로 들어오는 열량이 하나 있고 QS는 면적 곱하기 일사량으로 들어오는 열량 두 가지 다 현열에 의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4번 조명이나 실내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조명은 현열이고 실내 기구는 현열 플러스 잠열이 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여름철 인체열은 현열과 잠열이 되는 것이고 2번 공기조와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 4번 조명이나 실내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현열과 잠열 모두 있습니다. 정답 3번 여름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열은 현열만 있습니다. 문제 7번 수분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열수분비는 우리가 열수분비는 U라고 쓰고 dx분의 dh이죠. 그래서 dx가 0이 되면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분량의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엔탈피의 변화도 없을 수 있거든요. 열수분비 dH가 0이 되면 dx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0이 됩니다. 수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무한대, 열량의 변화가 없으면 0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답 포인트는 열수분비, 수분의 변화가 없을 때 dx가 0이면 무한대, 엔탈피 변화가 없으면 0, 엔탈피 변화가 없으면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가습 방법 중 가습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발, 온수분무, 전기분무, 고압수분무. 전기분무 가습이 가습 효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전기분무 가습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정답 포인트. 수증기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전기 분무 가습이 가습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 3번 전기 분무 가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원심식 송풍기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심식 송풍기부터 먼저 살펴보면 원심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익형, 풍량이 많고 정압이 약한 거죠. 거기에 풍량이 적고 압력이 강한 터보형이 있고 이 사이에 익형 혹은 리밋 로드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형,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원심식 송풍기입니다. 원심식 송풍기는 축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원심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바람이 나가는 것을 원심식이라고 하고, 이 외의 송풍기로 충류형, 크게 두 가지만 나눠 드리겠습니다. 충류형은 모터와 축 방향이 바람 방향과 일치하는 축류형이 있고, 충류형은 프로펠러, 그 다음에 베인, 그 다음에 튜브형, 이런 형식이 있겠습니다. 리버스형은 원심식, 프로펠러형, 충류형, 이게 정답이고, 관류형, 다익형이 있습니다. 프로펠러형, 충류형 송풍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로 송풍기 분류는 원심식은 다익형, 터보형, 익형, 리밋로드, 리버스형, 그 다음에 관류형까지 써주면 되고, 충류형으로서는 프로펠러형, 베인형, 튜브형이 있고, 프로펠러형은 충류형 송풍기다.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팬 전압은 토출구와 흡입구 사이의 전압차를 의미한다. 팬의 흡입구와 토출구 사이의 압력차를 의미하는 것이 전압차라고 합니다. 2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전압과 정압은 산형을 이루면서 강화한다. 송풍기 특성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산형을 이루면서 강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량은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고 증가합니다. 풍량을 증가시키면 마찰 저항값에 의한 송풍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팬 동압은 팬 출구를 통해 나가는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압이다. 동압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있다라면 전압이고 정압이 이렇게 벌어질 건데 이게 동압이 됩니다. 얘는 정압이 되고 정압 플러스 동압은 전압이 되는 거죠. 정답 포인트.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동력도 증가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공기의 감습 방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습 방식은 냉각 방식, 흡수 방식, 흡착 방식, 순환수 분무 방식 중에서 순환수 분무식은 감습 방식이 아니고 가습 방식이 단열 가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공기의 감습 방식은 냉각 방식, 흡수 방식, 흡착 방식, 그 다음에
압축 방식. 압축 감습하는 공기 압축기를 써서 압축 감습하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기의 감습 방식 정답 포인트로 보면 냉각 방식, 압축 감습, 흡수 감습, 흡착 감습 4가지입니다. 순환수 분무 가습은 가습이고 단열 가습에 해당이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공조 방식 중에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것은 패키지 유닛 방식은 냉매 방식, 복사냉각 방식은 수공기 방식, 펜콜 유닛 방식은 수방식, 이중덕트 방식은 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패키지 방식은 냉매 방식, 복사 방식은 수공기 방식, 펜콜 방식은 수방식, 이중덕트 방식은 전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은 CAV 방식과 VAV 방식과 이중덕트 방식과 멀티존 방식. 이중덕트 방식이 결국은 존을 여러 가지를 가지니까 멀티존 타입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 13번. 여름 방식의 분류 중 특수 여름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열 회수 방식, 전열 교환하니까 특수에 해당이 됩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동기는 일단 가스나 기름 모든 게 되니까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지역 냉난방 방식 특수열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방식도 태양열의 특수열 이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은 일반 여름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 포인트.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은 일반 여름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덕트에서 점 1의 정압이 15mm 아쿠아, 속도가 10m/s일 때 여기가 정압이 A1번점이 15이고 PS가 동압으로 구하는 풍속이 10m/s일 때 1번과 2번의 정압 차이는 2mm 아쿠아랍니다. 공기의 밀도는 1kg/cubic 로 하고 나면 요 점의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압 PT1, PT2가 되겠네요. 그럼 PT2는 PT1 빼기 2의 값이 정의될 것이고, PT는 PS1 플러스 PV1의 값이 될 거다.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PS1 15 플러스 PV1 동압에 구하는 것은 압력 구하는 것은 2지분의 V 자성, 옛날에는 감마인데 밀도 이렇게 구해주고 빼기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을 넣으면 15 곱하기 2g의 V자성 10의 자성 곱하기 1 곱하기 곱하기 아니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유의값에 빼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15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해놓고 왜 더하기를 안 하죠? 요게 전체적인 정합값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 나누기 9.8 해버리면 나오네요. 요 전체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18.1mm 아쿠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8.1mm 아쿠아. 여러분 계산기는 꼭 눌러 보셔야 됩니다. 정답 포인트. ES의 전압은 1S의 정압 플러스 동압 1, 2 구간의 전압의 손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이 전체 PT1 빼기 손실은 PT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8.1이 되겠습니다. 동상 세우고서 나서 여러분이 계산식을 꼭 눌러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제 15번 31도씨의 외기와 25도씨의 환기를 1대2 비율로 혼합하고 바이패스 팩트가 0.16인 코일로 냉각 제습할 때 코일의 출고 온도는 단 코일의 표면 온도는 14도씨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혼합 냉각 제습의 선도를 습공기 선도를 그려보면 습공기 선도가 있다는 거죠. 외기온도 31도 상대습도가 없으니까 일단 이미지의 상대습도를 잡고 온도 비율만 25도씨 온도를 합치는데 31도와 25도를 1대2의 비율로 합치니까 이렇게 온도가 잡히겠죠. 2대1 반대로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아웃에어이고 리턴 에어이고 요 지점이 3번 점으로 믹싱 에어점이 되겠습니다. 이 온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요 온도는 요 온도를 구하는 식은 TM을 구하는 식은 25도일 때 2배 더하기 31도일 때 1배에 2대1이니까 2 플러스 1 3배를 믹싱 온도로 작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7도씨가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선도상으로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27도씨라는 거죠. 근고 온도만 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 표면 온도, 코일 냉각의 온도가 14도씨이라면 선을 따라서 냉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7대 14에 바이패스 팩트가 0.16, 16%, 0.16인 요 지점의 온도, T4점의 온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린 바이패스 팩트는 전체분의 요 비율,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TM을 이제 혼합점을 구했고, 이 구하는 공식은 바이패스 팩터를 0.16으로 놓고 전체분의 색깔 다르게 해서 볼까요? 전체분의 요 온도차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27 빼기 14분의 출구 온도 T 출구 온도 마이너스 14도씨로 계산을 하면, 자 이제 TS 값으로 TS는
14 플러스 맞죠? 0.16에 27 마이너스 24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몇 도가 나오냐? 16도. 네, 16도가 나오겠네요. 계산기로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도씨가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혼합 공기 온도는 통상은 GC 델타 T 개념으로 더하고 C GC로 나눠주는 개념인데, 네, 이렇게 혼합점의 온도를 구하고 바이패스 팩터는 전체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0.16 바이패스 팩터가 0.16이죠. 제가 밑에 구한 요식 방법대로 풀어서 도출점 온도를 구하면 16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입니다. 문제 16번. 난방기기에 사용되는 방열기 중 강제 대류형 방열기에 해당되는 것은 유닛 히트, 길드, 주철제, 베이스보드 4가지가 있다면 강제 대류형은 유닛 히트가 되겠습니다. 히트에 이렇게 생긴 히트에 강제로 바람을 보내주는 팬을 달아놓은 게 유닛 히트가 될 테니까 유닛 히트가 강제 대류형 방열기가 됩니다. 정답 포인트로 팬과 코일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강제 대류형 방열기. 정답은 1번 유닛 히트가 강제 대류형이다. 문제 17. 다음의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동일 송풍기에서 정압은 회전수의 기역에 비례하고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니은에 비례한다. 송풍기 상사법칙이네요.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정압은 회전수의 자성에 비례하고 회전수 B라고 합니다. 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본래 풍량, 첫 번째 정압, 첫 번째 동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송풍기 상사법칙. 그래서 동일 송풍기의 정압은 회전수 B의 자성 2승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한다. 2승과 3승 찾아봤더니 답이 1번이네요. 2승에 비례, 3승에 비례합니다. 정답 포인트로 동일 송풍기에서 풍량은 회전수의 정비례, 정압은 회전수 B의 2승에, 소요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합니다. 송풍기 상사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18번. 건물의 11층에 위치한 북쪽 외벽을 통한 손실 열량은 벽체 면적 40, 열괄율 0.43, 실내 온도 26, 외기 온도 -5도, 북측의 방위계수 1.2, 복사에 의한 외기 온도 보정은 3도씨이다. 통상 우리가 난방부하고 할 때 복사에 의한 외기 보정까지는 잘 하지 않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열량 Q는
K, A, 델타 T의 보정 온도 D를 한 번 더 빼주고 여기에 전체 곱하기 방위계수 1.2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위계수는 문제풀이 끝나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K값 열관료율 0.43 곱하기 벽체 면적 40 곱하기 온도차 26 빼기 마이너스 5. 이건 뭐 그냥 그대로 더해 버릴게요. 빼기 3도씨 곱하기 방위계수 1.2를 하면 계산기 눌러 보시면 약 577.9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 570.92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산기 꼭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포인트, 외벽을 통한 손실량 Q는 KA 델타 T에다가 외기 보정 델타 T까지 빼주고 K 값으로 정리합니다. 0.43에 40 온도차의 외기온도 보정값에 방위계수 계산기를 누르면 577.92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위계수를 살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계수는 통상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북쪽이 지붕과 같이 먹고요. 남쪽이 내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 더 만들면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방위계수는 남쪽을 1.0, 1로 하고 북쪽을 1.2로 잡으면 동쪽, 서쪽은 1.1 이렇게 반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북동쪽은 1.15, 동남쪽은 1.05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도 1.05, 이쪽도 1.15 이렇게 방위계수를 동쪽 얼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북쪽 1.2, 남쪽 1.15 그 사이 값으로 방위계수를 정하시면 되고, 방위계수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혹시 안 줄 때는 우리가 찾아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전기 난방 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전기압이 어느 정도부터 고압식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전기 난방의 전기 압력은 1kg/cm 이상이면 고압, 1kg 미만이면 저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정답 포인트로 고압식은 전기 압력이 1kg/cm 이상, 저압식은 미만, 1 미만이 되고, 메가파스칼로 이야기하면 이게 0.1 메가파스칼이죠. 0.1 메가파스칼 이상은 고압, 0.1 메가파스칼 미만은 저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가습을 하거나 가열하는 코일에는 0.35 정도의 저압을 사용해서 우리가 난방과 가습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고압과 저압의 경계 압력은 1kg/cm 이상이다. 문제 20번. 바이패스 팩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입 공기 중 온난 공기의 비율이다. 아닙니다. 2번
송풍 공기 중 습공기의 비율이다. 아닙니다. 3번 신선한 공기와 순한 공기의 밀도 비율이다. 아닙니다. 4번真공기에 대해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이다. 이 부분을 바이패스 팩트의 정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바이패스 팩트는 전 공기에 대해서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이패스 팩트를 설명을 드리면 공조기 안에 냉온수 코일을 설치를 하고 냉온수 코일을 설치하면 냉수를 예를 들면 바람의 대항류로 바람을 보내내니까 아래쪽에서 인입하고 바깥쪽으로 토출을 시키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코일은 이렇게 한 관으로 하면 풀 서킷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의 관이 왔다 가니까 이 열이고 아래쪽으로는 코일을 단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쭉 해서 전열면을 넓혀 판을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핀 코일 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기 안을 에어를 넣으면 이 코일에 닿는 핀에 닿아서 나오는 공기와 핀에 닿으면 식어서 나오겠죠. 식어서 나오는 공기와 식어서 나온 공기는 컴패스 팩트 닿지 않고 좀 확대해서 보면 코일이나 핀에 닿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트 닿아서 나오는 이 양은 컴패스 팩트라고 한다. 코일의 바이패스 팩트와 컴패스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CBT 기출문제 8회 1과목 공기조화설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